자, 일몰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화학식량분의 질량. 아, 그건 뭘 쓰고 하는 거고, 일몰의 네.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g을 붙인 걸. 그렇지. 그걸 네. 선생님이 묻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에 g을 붙인 거였지? 네. g을 붙인 것.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원자량,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라 그랬어? 1몰의 질량에서 g을 떼서. 그렇지. 네. 일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것.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지? 네. 자, 그래. 이제 14페이지 봐봐. 거기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한번 봐봐. 뭐가 제일 먼저 나와? 음, 분자량 그래, 구하기가 분자량 나와요. 구하기야. 여기야. 분자량 구하기. 그러면 분자량은 일몰 질량에서 g을 빼서 구하면 되겠지? 네. 네, 그거예요. 이제 분자량 구하기를 배워볼 거야. 자, 자, 분자량 구하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22.4리터가 1몰이잖아. 네. 0도씨 1기압일 때만이야.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의 질량을 구한 다음에 g을 빼면은 그게 분자량이잖아. 그렇지. 네. 자,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밀도로 주어지는 식이 있거든. 밀도는 그램 퍼 리터 이렇게 표현돼. 네. 자, 그램 퍼 리터라는 뜻은 뭐가 이게 무슨 뜻일까? 1리터의 질량이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을 알면은 분자량 구할 수 있지. 네. 여기다 몇 배를 곱해? 뭐 어려워? 22.4배를 곱하면 네. 아, 그래 네. 22.4리터를 곱한 다음에 질량을 g을 빼면 이게 분자량이잖아. 네. 그래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아 밀도가 주어지면은 밀도에다 22.4를 곱한 다음에 g을 빼면 분자량이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자 또 같은 부피일 때 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야. 질량 B 또는 밀도 B 이놈은 분자량 B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자, 질량 B, 밀도 B, 분자량 B. 왜? 자, 이제 밀도 B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밀도 B가 A라고 하는 거는 2g per 리터라고 해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기체는 3g per 리터라고 해봐. 네. 그러면 봐봐. 1리터의 질량이 2g, 얘는 1리터의 질량이 3g이지. 네. 자, 만약에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몇을 곱하는 게 분자량이라 그랬어. 그래, 22.4리터. 그거 봐봐. 22.4. 이거 곱한 거는 없어지니까 결국 2대 3이 분자량 B가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질량비, 밀도비, 분자량비 이 세 가지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 똑같단 말이야. 저거를 무조건 머릿속에서 아 질량비는 밀도비는 분자량비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거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A 질량 또는 밀도분의 B 질량 또는 밀도는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저기에서 세 개를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지. 네. 그래. A의 질량, B 질량 알고 A 분자량 알면은 B 분자량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거에 대한 예를 선생님이 두 가지를 들어놨어. 자, 책에 봐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10g 빈 용기에 자 10g짜리야 용기가. 근데 이 빈 용기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어요. 그랬더니 10.1g이야. 그러면 봐봐. 10g이 빈 용기에 수소를 채웠더니 10.1이야. 그러면 수소 기체는 얼마나 들어간 거야? 자, 책에는 0.1g이요. 그래 0.1g 네. 들어간 거야. 그치? 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이 용기에다가 XO2라는 기체를 같은 조건으로 채웠어요. 1배합으로. 자, 이렇게 채웠더니 13.2g이다. 자, 그러면 XO2는 몇 그램 들어간 거지? 3.2g이요. 그래, 3.2g 들어간 거야. 자, 그랬을 때 HO 원자량이 1이고 16이라고 할 때 XO2 분자량과 여기서 X 원자량은 얼마일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이 문제는 요 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돼. 자, 이 식을 이용할 거야. 잘 봐. 네. 여기에다가 H2 질량분의 XO2 질량은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위에 대입을 해보자. H2 질량이 얼마나 들어갔어? 0.1g이요. 그래, 0.1. 그 다음에 XO2는 3.2g이요. 3.2g 들어갔는데 H2의 분자량이 얼마야? 자, H의 원자량이 1이라고 나왔잖아. 네. 그러면 H2니까 분자량은? 2. 그래, 2잖아. 2일 때 얘는 얼마냐 이런 뜻이거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나오잖아. XO2 분자량은 몇 배야? 20배가 되지? 네. 64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서 X 원자량은 얼마냐라고 하면 여기서 O 두 개 빼면 되지 않아? 네. 그래, O 하나당 16이야. 그러면 O 두 개니까 32 빼봐. 그러면 X 원자량 얼마야? 32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게 음. 바로 지금 분자량 구하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밑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실험으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야. 자, 실험으로 분자량 구하는 문제. 자, 요 문제 거기에다 답 다 써 있죠? 네.
자, 그 밑에 것도 있는데 그 밑에 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 자, 요거 지운다. 자, 이제 제목은 뭐냐면 CO2 분자량 구하기야. 근데 CO2 분자량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실험으로 구할 거예요. 자, 실험에 과정이 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구멍 뚫린 마개를 막고 자, 질량을 측정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W1g이래요. 자, 그러면 잘 봐. 구멍 뚫린 마개를 막고 어떤 용기에 질량을 측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 사이로 뭐가 들어가? 공기가. 그렇지. 공기가 다 음, 들어있어, 여기에는. 자, 공기까지 합쳐서 W1g이지.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는 자, 고체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넣어요. 모두 이제 승화를 해, 얘가. 그치? 네, 승화를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거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질량을 또 측정하는 거야. 그랬더니 W2g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삼각 플라스틱에 자, 구멍에 뚫려 있는 이 마개를 막고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고체 드라이 아이스 요걸 집어넣었어. 네, 근데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이산화탄소 CO2로 변하거든. 네, 자, 이 CO2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벼워?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무거우니까 여기에서 슬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막 밑에서부터 채워지면 공기는 싹 다 빠져나가겠지. 네, 그러면 이 속에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는 거란 말이야. 음,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장치의 질량이 되겠지. 네, 지금 이 상태야. 그 다음에 다에서는 자, 용기의 부피를 측정해 봤어요. 자, 용기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자, 500ml야. 0.5리터. 500ml예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실험을 진행을 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자, 공기 밀도는 실험 조건에서 Dg per 리터이고 자, 공기 분자량은 평균 분자량이 29이다. 이런 조건을 줬어. 그래 놓고 문제에 CO2의 분자량을 D를 이용하여 나타내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런 거를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네, 이런 문제 유형이 실험으로도 나올 수 있고 학교에 뭘로도 나올 수 있냐면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 이 수행평가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형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봐봐. W1g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장치 질량하고 공기의 질량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W2라고 하는 거는 장치 질량하고 CO2 질량이에요. 그치? 네, 자, 그런데
장치의 부피가 이게 공기의 부피이기도 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CO2 부피잖아. 네. 이게 0.5리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봐봐. 공기 밀도가 뭐라고 주어졌어? 비그램 퍼 리터이다. 이렇게 주어졌지? 네. 그러면 1리터의 질량이 얼마란 뜻이야? 비그램이란 뜻이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공기 0.5리터 질량 구할 수 있지? 네. 얼마야? 2분의 D요. 그래, 2분의 Bg이야. 그러면 이 식에 넣어봐. W1에서 자, W1이 장치 질량에다가 공기 질량이니까 2분의 D죠? 네. 그러면 여기서 장치 질량 구할 수 있죠? 네. 장치 질량은 얼마야? W1에서 2분의 D를 뺀 거요. 2분의 D죠? 네. 장치의 W1에서 2분의 D를 뺀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CO2 질량도 구할 수 있니? 자, 네. W2 마이너스 장치 질량이죠? 네. 그러면 장치를 요걸 대입을 할까요, 요거? 그러면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인가요? 네. 그래, 이렇게 되잖아. 이게 해석을 했으니까 어떤 식을 그대로 적용하냐면 이 식을 읽을 거야. 자, 공기 질량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 식에 넣어보자. 공기의 질량은 얼마야? 2분의 Dg이요. 그렇지. 2분의 D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CO2 질량은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 자, 그래 놓고 공기의 분자량은 얼마야? 여기 아, 주어져 있지? 네. 29. 그 다음에 CO2의 분자량 X. X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바로 이런 실험으로 해서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 음, 이해됐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봐봐. 그 다음 장 이제 화학 반응식 완결하게가 나오지. 네. 이제 이걸 배우고 나면 채민아 네. 1단원에 개수를 가지고 반응식 가지고 푸는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서 나와. 음, 그게 양적 관계라고 해서 이제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먼저 한번 배워보자. 자,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화살표를 중심으로 자, 왼쪽은 뭐라고 부르지? 왼쪽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요. 그렇지, 반응물이라고 하잖아. 반응물. 자,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은 뭐라고 불러? 생성물이요. 그래,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자, 거기 얘는 뭘로 들어있는지 봐봐. 수소하고 질소가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이 나오지? 네. 수소와 질소가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수소는 H라고 쓰면 안 돼. H2라고 써야 돼. 물질이니까. 네. 그 다음에 질소는 N2라고 써야 돼요. 그 네.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쓰란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왼쪽에는 수소 2개, 질소 2개 원자로. 근데 오른쪽은 수소 3개, 질소 하나. 안 맞지? 네. 자, 그걸 맞추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를 맞춘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 화학식에서 이 개수를 맞추는 게 시험 문제 대부분이야. 이 개수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자, 왼쪽은 수소 2개, 질소 2개, 오른쪽은 질소 하나, 수소 3개인데 질소가 오른쪽에 부족하지.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2배 해줘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질소 수는 같은데 오른쪽에 수소가 6개가 됐지. 네. 그러면 왼쪽도 수소 6개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라 이거야. 자, 이 반응식이 완결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태를 표시한다. 자, 상태는 3H2 해놓고 G, N2 또 G, NH3G 이렇게 상태를 표시할 때 G라고 쓰는 건 기체, L이라고 쓰는 건 액체, S는 고체, 그 다음에 AQ라고 쓰는 거는 수용액이에요 라는 뜻이거든. 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식을 완결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개수 맞추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2가지 예만 들어볼 테니까 봐.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개수 맞추는 거를 미정개수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거의 예를 에탄올을 태웠더니 이게 에탄올이야. 태운다는 말은 산소와 반응시킨다는 얘기거든. 네. 그랬더니 CO2와 H2O가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앞에 개수가 있니 없니? 없어요. 개수 하나도 없어 여기. 그치? 네. 요 개수를 임의대로 A, B, C, D라고 해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살표 왼쪽에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야? 세 종류요. 세 종류. 네. 뭐가 있죠? C하고 H, O. HO 이렇게 써. 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개수를 맞출 거예요. 그 네. 앞에 개수가 A, B, C, D만큼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왼쪽에 탄소는 몇 개 있니? 2개 있어요. 2개가 아니라 그 앞에 A개가 있으니까. 2A 개. 그렇지. 2A라고 네. 써야지. 그러면 요놈은 모두 오른쪽에 있어야지. 네. 몇 개야? C 개. 그렇지. C라고 해야죠. 자, 수소는 왼쪽에 몇 개 있어? 6A 개요. 그렇지. 6A개. 오른쪽은 2D 개요. 네, ED 이렇게 하고 자, 산소는 2개 있지 양쪽에. 네. 그러면 산소는 왼쪽에 몇 개야? A 플러스 2B요. 그렇지. A 플러스 2B. 오른쪽은 EC 플러스 D 개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는 방법은 A에다 무조건 1 집어넣어 버려. 이게 방법이에요. A에다 1 집어넣으면 C는 몇이 나와? EU. 그리고 또 두 네. 번째 식에 A에 1 집어넣어봐. D는 몇이 나와? 3EU. 자,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1, 2,
3 집어넣어봐. 그러면 B가 얼마 나오니? 3이요. 그렇지, 3 나오잖아. 그러면 요 숫자가 정수로 다 떨어졌죠? 네. 그러면 그 수를 그대로 쓰는 거야. 1, 3, 2, 3. 자, 이게 미정계수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A, B, C, D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분수로 절대 개수를 쓰지 않거든? 네. 그러면 분수를 정수로 고치는 방법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메탄올을 태웠다고 보자. CH3OH가 메탄올이야. 태웠더니 똑같이 CO2하고 H2O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A, B, C, D라고 해놓고, 자, 왼쪽에 모든 원소의 종류는 세 종류죠? 네. 똑같이 써. 그 다음부터 이제 왼쪽, 오른쪽을 맞출 거야. 왼쪽에 탄소는 몇 개? A개요. A개. 오른쪽은 C개요. C. 네. 수소는 4A, 4A. 오른쪽은 2D, ED. 자, 그리고 산소는 A 플러스 2B, A 플러스 EB, 2C 플러스 D. EC 플러스 D. 그러면 A에다 1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C도 1이죠? 네. 그러면 D는 2가 나오네? 네.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A1, C1, D2. 오른쪽이 4인데 EB가 3이어야 돼. B는 얼마가 나와? 2분의 3이 나와요. 자, 이런 숫자는 쓸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를 정수로 고치기 위해서 몇 배 곱해? 2배. 2배 곱해요. 그러면은 2, 3, 2, 4 최소 정수비로 나오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미정계수법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이 미정계수를 안 하더라도 간단한 반응식은 그냥 눈으로도 맞출 수 있어. 자, 요 방법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개수를 도대체 왜 정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자,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를 알아야 돼. 개수비는 이제 무조건 몰수비예요. 무조건이라 그랬다. 네. 그리고 무조건 분자수비 또는 입자수비라고 해도 돼. 이 두 개는 항상 성립해. 무조건 성립이야. 개수비가 몰수비, 입자수비가 되는 거는. 근데 개수비가 분자의 부피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피비일 때는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예요. 일정할 때. 근데 요게 압력의 비일 수도 있어. 이거는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 자, 대부분 네 번째 개수비는 압력비다라는 건 대부분 얘기 안 해주거든.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절대 아닌 게 있어. 절대 아닌 거. 뭐가 있어 있니? 질량비요. 질량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써놓은 말이 더 중요해. 뭐라고 써 있어?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에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 중에서 반응하는 질량비 요거를 구해내야 문제가 풀려. 그래서 저걸 구하지 못하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거 무조건 머릿속에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물어볼 때
개수비가 뭐냐? 그럼 무조건 몰수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입자수비는 항상 성립. 근데 저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에 이 네 가지는 기체일 때는 모두 성립해요. 자,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기본적인 문제가 풀리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밑에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해가지고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온 거야. 그냥 쭉 읽어보면 돼. 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수,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기체인 경우는 부피비, 입자수비 다 알 수 있고, 왜냐면 개수비가 부피비 입자수비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 질량 관계라고 하면 맞아요. 질량 관계나 또는 양적 관계 하면 맞는데 이거를 질량 비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야, 이거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수소와 질소가 상태를 빼고 해보자.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왼쪽에 있는 총원자와 오른쪽의 총원자가 변하지 않죠? 네. 그러면 질량 관계에서는 질량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관계를 아는 거지.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는 아직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네. 절대 질량비는 아니다. 네. 근데 원자량이 주어지면 질량비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자량 못 외우지. 네. 우리는 원자량 못 외우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누가 원자량까지 다 알고 있어. 네. 그래, 왜냐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알루미늄의 원자량 알고 있어? 몰라요. 물론 선생님은 27이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외우는 거 바보야. 이건 다 원자량 주어져. 음. 그러니까 원자량을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질량비는 우리가 그냥 화학 반응식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나와. 그치? 네. 양적 관계는 자, 이제 양적 관계라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양적 관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와요.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양적 관계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양적 관계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 뭐야? 화학 반응식이지. 네. 그래,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오니까 화학 반응식이 없으면 양적 관계 자체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 원자량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H는 1이고요. C는 12, O는 16이라고 하는 원자량이 주어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양적 관계 요걸 가지고 해볼 거야. 자, 이 CH3OH L 그 다음에 3O2G 그 다음에 2CO2G 그 다음에 4H2OG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 이게 화학 반응식이죠. 네. 자, 개수비 얼마야? 개수비는 2, 2대 3, 3대 2대 4. 2대 2대 4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개수비잖아. 자, 네. 개수비가 항상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지? 몰수비. 그러면 얘 2몰이 얘 3몰하고 반응하고
얘 2몰이 생기고 얘 4몰이 생긴다는 얘기니? 네. 그치? 그러면 분자수비는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지? 네. 자, 분자수비는 그냥 2몰이라고 해도 돼. 왜냐면 2몰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의 덩어리였지. 네. 근데 이거를 실제 개수로 하면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표현되겠지. 네. 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맞죠? 네. 그리고 조건이 0도씨 1기압이라고 해보자. 표준 상태예요. 네. 자, 그러면 분자수비 따졌어. 부피비 따질 수 있니? 따질 수 있어, 네. 없어? 있어요. 자, 메탄올 부피는 얼마? 이몰의 부피가 얼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지? 네. 그럼 얼마야? 2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2.4리터? 네. 자, 2 곱하기 22.4리터.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세민아, 요거는 무조건 틀린 거야. 왜 틀렸냐면 요거 이거 부피 따지면 안 돼요. 왜냐면 액체지 액체. 네. 아, 액체는 부피를 따지지 않는 거야. 기체일 때만 개수비가 부피비라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일 때는 부피 절대 따지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돼. 네. 문제에서 실제로 상태가 고체나 액체 표시해주고 부피비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부피 음, 따지면 안 돼. 네. 자, 그러면 질량비 구할 수 있을까? 자, 질량비. 우리 질량이라는 거는 1몰의 질량은 분자량에 g을 붙인 것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제 분자량에다가 g을 붙여서 2배 해주면 되잖아. 2몰이니까. 네. 그러면 제 분자량 얼마인지 계산해봐. CH3OH 분자량 얼마? 32요. 그렇지. 거기에 2배죠. 네. 그러면 얘는 64g에 반응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O2 1몰은 얼마니? 32요. 거기에 3배잖아. 네. 그러면 96g이죠. 네. 얘 64하고 얘 96g이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CO2는 몇 g이 나와야 돼? 44? 그거의 2배잖아. 88. 그래, 얘 88g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물, 수증기는 몇 g 나와야 될까? 36g이요. 틀렸지? 어, 4몰이잖아, 4몰. 아, 72? 그렇지, 72g. 네. 자, 그러면 세빈아 여기 봐. 64하고 96 더하면 얼마? 160이요. 그러면 오른쪽에 88하고 72 더해봐 얼마? 160이요. 그래, 그게 같아야지. 이게 질량 관계야. 그리고 네. 저게 질량비예요. 64 대 96 대 88 대 72가 질량비가 되는 거야. 이 네. 비율은 개수비 2대 3 대 2대 4하고 전혀 관계없지. 네. 그래서 개수비하고 질량비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 반응식 요거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봐봐. 자, 첫 번째가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들을
질량 관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얘 가지고 풀어볼 테니까 봐봐. 메탄올 32g 완전 연소시, 자, CH3OH 32g을 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CO2 질량은 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그러면 봐봐. 발생하는 CO2 질량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잖아. 질량을 주고 질량이 얼마냐라고 물었지. 네. 근데 누구와 누구의 질량이냐면 얘 질량과 얘 질량의 관계잖아. 네. 그럼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지. 위에서 봐봐. 64g이 반응하면 CO2는 88g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문제에서 32g 반응시킬 때는 얼마 나올까? 이런 뜻이잖아. 네. 그래. 그거 봐. 쉽게 나오잖아. 이게 질량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 근데 이 부피가 주어져야 될 때는 이 조건이 아니면은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 자, 저기에선 0도씨 일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문제 봐봐. 질량 부피 관계. 자, 메탄올 16g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지. 네. 요거 16g 반응 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냐 간단하게 쓰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요 질량과 CO2의 부피 관계야, 요거. 네. 그러면 문제에서 바로 나오잖아. 64g이 반응하면 CO2는 2 곱하기 22.4리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얘 16g이 반응하면 얘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뜻이거든. 네. x는 4분의 1, 11.2리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야. 네. 이게 바로 이 화학반응식에서만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나오냐면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도 나오겠지. 이런 거를 부피 관계라고 부르거든. 자, 그러면 거기에 얘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봐봐. 자, 일정량의 메탄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소모된 산소의 부피가 1.5리터였다면 발생하는 수증기의 부피는 얼마냐? 자, 메탄올을 자, 완전 연소 시 소모된 산소가 1.5리터일 때 발생하는 수증기 부피는 이렇게 나왔잖아. 네. 자, 수증기 부피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관계냐면 이 관계예요. 부피 관계. 자, 요 부피하고 요 부피의 관계야. 네. 그러면 바로 끝났잖아. 자, 걔네는 3대 4로 반응하죠. 네. 근데 문제에서는 얘 산소가 1.5리터 소모됐다 그랬지. 네. 그럼 X는 2리터요. 이거 봐. 부피 네. 관계. 이 반응식에서 나오잖아. 네.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 4번은 넘어가 버리고 부피 분자수 5번 봐봐. 5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몰, 그 다음에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게 예로 들면은 이렇게 나왔지. 0.5몰의 메탄올을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산소의 질량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부피. 자, 메탄올 0.5몰 완전 연소 시 반응하는 산소 질량과
발생하는 CO2 부피죠? 네, 자, CO2 부피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이제 봐봐. 어떤 관계냐면 메탄올의 몰수, 그 다음에 산소의 질량, 그 다음 이산화탄소의 부피 이 세 개의 관계야. 그러면 문제에서 그대로 풀면 되지. 자, 2몰이 반응할 때 산소는 96g이 필요하지. 네,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는 2 곱하기 22.4리터가 발생한다는 뜻이지. 네. 근데 얘가 0.5몰이 반응하면 산소는 몇 g이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가 나오냐,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X는 4분의 1이니까 96의 4분의 1. 24g이니? 네, 그 다음에 Y도 11.2리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지금 선생님이 간단하게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계산이 되냐면 저렇게 화학 반응식에 개수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양적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예요. 네. 어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 같아? 네, 그래. 그러면 잘 이해했다는 뜻인데 그 다음 장 넘겨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부터 금속 원자량 구하기 이게 제목이에요. 네, 자, 봐봐.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 구하기.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거든. 자, 여기 봐. 금속의 원자량 구하기라고 나와 있지. 네. 원자량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원자량은 물에서 그램을 다시 떼서 다시 몰에서가 아니고 1몰의 질량에서. 네, 1몰의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 그렇게 대답하라 그랬죠. 네. 자, 그러면 저런 원자량 구하고 양적 관계는 제일 먼저 뭐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지? 화학 반응식. 그렇지.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제일 먼저 화학 반응식이 필요해요. 자,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용한 금속 질량이 얼마 사용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때 수소가 발생을 해. 발생한 수소 기체의 부피를 알아야 돼. 그 다음 네 번째가 실험 조건에서 기체의 1몰 부피가 얼마인지 주어져야 돼요. 왜냐면 0도씨 1기압이다 라고 하는 조건, 표준 상태가 주어지면 그냥 22.4리터가 1몰이야. 조건이 없어도. 네, 근데 0도씨 1기압이라는 말이 안 주어진단 말이야. 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예를 3개를 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 예 3개가 화학 반응식이 다 달라. 그 3개가 아주 시험 문제 대표적으로 잘 나와. 그러면 자, 첫 번째 예. 자,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을 시켰어요. 자, H2 기체가 0.1리터 발생했고, 자, 반응식은, 자, 반응식의 상태는 그냥 빼버리자. 자, 이렇게 반응식이 주어졌어. 원래는 상태까지 다 표시가 돼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문제.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값이 뭘까?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뭐가 더 필요할까? 이거야. 뭐가 필요하니? 제1몰의 부피요. 그렇지. 기체 1몰의 부피가 얼마인지 안 줘졌어. 네, 문제에서도 0도씨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없지? 네, 그래. 그래서 기체 1몰의 부피가 필요해요. 자, 요게 주어져야지만 풀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지.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이 얼마냐?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자, 저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내려볼 테니까 봐봐. M이 HCl과 반응해서 MCl2하고 H2가 나왔어요. 자, 반응식 봐봐. 얘 기체가 얘 고체 1몰이 반응하면 수소도 1몰이 나온다는 뜻이니? 네, 그래, 개수가 1이니까 1몰이 반응하면 1몰이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 기체가 0.1리터 나왔지? 네, 그럴 때, 자, 얘 봐봐. 얘를 1몰로 환산해. 1몰로 환산하면 얘는 25리터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몇 배 해줘야 돼? 250배. 250배 해야지. 네, 그러면 얘도 250배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50g이 나오지? 네, 아, 그래. 이제 이거 봐봐. 여기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야. 얘 50g을 반응시키면 얘가 1몰이 나오죠, 1몰. 네, 그러면 얘 50g은 M 1몰의 질량이란 뜻이니? 네, 그래,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50이요. 그렇지, 50. g자 빼야 돼. 네, 여기에서도 원자량은 1몰 질량에서 g을 빼서 계산했다. 이렇게 푸는 네,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형적인 이 문제가 또 변형이 돼요. 그 음, 변형된 문제를 두 개 문제를 한 문제로 합칠 거야. 잘 봐. 두 문제예요, 여기에. 똑같아.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하나는 0.1리터, 하나는 0.3리터 두 문제라 그랬어. 자, 이렇게 발생했고 금속 M의 염화물의 화학식. 염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염소와 결합한 물질이 염화물이에요. 이 염화물의 화학식이 하나는 MCl, 두 번째 문제는 MCl3. 자, 왜 선생님이 여기서 문제가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오냐면 여기 봐봐. 얘는 MCl2지. 네, 그리고 얘는 MCl이지. 네, 그리고 얘는 MCl3. 이거 봐. 세 종류잖아. 음, 그래서 화학식이 세 가지로 돼서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며 기체 1몰은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이 얼마냐?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민이가 봐봐. 여기서 뭐가 필요하지? 화학 반응식. 그렇지. 화학 반응식이 네, 없죠? 네, 왜냐면 양적 관계는 모두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럼 화학 네. 반응식을 세워야 돼 라는 뜻이야. 그러면 세워볼 거야. 자, M하고 염산 HCl하고 반응했더니 얘가 MCl이 만들어지고 H2가 나온대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에 H가 두 개니까 왼쪽도 두 개가 되려면 두 배 해주지. 네. 그러면 Cl이 두 개가 됐으니까 오른쪽에 Cl도 두 개 맞춰야지. 네. 그러면 또 M이 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자, 그러면 계수해서 봐봐. 얘 2몰이 반응하면 얘가 1몰이 나온다는 뜻이니? 네. 그러면 문제에서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L가 나왔지? 네. 그러면 1몰로 할 거야. 1몰로. 환산. 그러면 25L니까 역시 250배지? 네. 그럼 얘도 250배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50g이지?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 풀린 거야. 얘 1몰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 50g은 M 몇 몰의 질량이어야 돼? 이물의 질량. 그렇지. 2몰 질량이잖아.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25. 그래 25 이렇게 돼. 자,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것이 원자량이다. 역시 똑같다. 그치?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는 M하고 역시 HCl하고 반응했는데 요게 MCl3지. 네. 그리고 얘가 H2지. 네. 오른쪽에 봐봐. Cl은 3개, H는 2개.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최소 공배 수가 돼야 돼. 네. 그러면 얘를 6개 하고 얘는 2개 하고 얘는 3개 하면 되겠지. 네. 그러면 얘도 2개가 되지. 네. 자, 이렇게 개수가 다 맞았으니까 이제 또 양적 관계야. 얘 2몰이 반응하면 얘가 3몰이 나온다. 이런 뜻이니? 네. 그러면 얘 똑같아. 0.2g 반응시켰더니 얘가 0.3L 나와. 그러면 얘 3몰로 환산해. 그러면 3몰로 하면은 얘는 3 곱하기 25L죠. 네. 그러면 얘 똑같이 250배가 돼. 음. 그러면 얘도 똑같이 250배 하는 거야. 비례니까. 네. 그러면 50g이잖아. 네.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얘가 3몰이죠. 3몰. 3몰 나오겠지. 네. 그러면 얘 3몰 나오게 하려면 얘는 2몰이 반응했다는 뜻이지. 네. 얘 M 2몰 질량이죠. 네. 그러므로 여기서도 M 원자량은 얼마야? 25. 그렇지 25 이렇게. 그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1몰 질량에서 g을 뺀 게 원자량이다. 그쵸? 네. 자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했는데 예전에 있지 서울고에서 세 번째가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어요. 오. 대단하지. 이거 주관식으로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문제 실어놨어. 한번 봐봐.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나왔지. 네.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니? 이 문제 응용이 주변 학교 화학원에 나왔어요.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이거 있잖아. 네. 그 문제가 서울고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야. 음. 아,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풀이를 한번 또 쭉 해보자. 선생님이 해준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완전히 똑같아. 문제 유형만 조금 변할 거야. 자, 어떻게 나왔는지 봐봐. 자, 다음은 금속 N과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나왔잖아. 네. 자, M과 염산의 화학 반응식 간단하게 쓸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자, M에 2M에 자, 상태까지 표현되어 있죠. 그 네. 다음에 AHCl, AQ, 그 다음에 자, BH2,
그 다음 EMCl3 이렇게 나왔죠. 네. 자, 요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금속 M 0.4g을 반응시켰어요. 자, 반응 시 자,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는 다음 기체와 같아 시간에 따른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내었죠. 네. 반응 시 기체는 그래프와 같다. 간단하게 쓰자. 그리고 실험 조건이 얼마야? 30도씨 1기압이죠? 네. 기체 1몰이 얼마래요? 25리터. 1몰이 25리터이다. 그래 놓고 그래프에 시간에 따른 부피가 쭉 증가해서 멈췄지? 네. 그리고 여기 V 미리리터. 야, 리터로 주지 않고 미리리터로 줬다. 그치? 네. 그래 놓고 문제 1번이 뭐야? A와 B를 구하시오야.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A는 얼마니? 6이고 B는 3이죠? 네. 이 식이잖아, 이 식. 네. 요 식을 요거 앞뒤로 바꿔놨지? 네. 그래. 그래서 A와 B를 구했어. 그러면 자, 저 반응식을 그대로 이제 내릴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M의 원자량을 V가 포함된 식으로 M 원자량을 V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내시오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반응식 그대로 내릴 테니까 봐봐. EMS가 6, HClAQ 그 다음에 3H2 기체가 발생했고 EMCl3 기체다. 맞죠? 네. 그러면 보기에서 이 반응식에서 봐봐. 얘 2몰이 반응하면 얘 3몰이 나온다는 뜻이니? 네. 근데 문제는 얘 0.4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V ml가 나왔죠? 네. 자, 밀리리터. 근데 우리 이거를 몇 몰로 환산할 거야? 3몰로 환산할 거야. 네. 3몰은 얼마냐면 3 곱하기 25리터예요. 네. 근데 잡아봐. 여긴 밀리리터, 여긴 리터.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밀리리터로 하든지 리터로 하든지. 밀리리터로 곱하자. 1리터는 1000ml니까 25ml는 25,000ml죠. 네. 그럴 때, 자, 얘는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자, 요 X는 M 몇 몰의 질량이야? 이몰이요. 2몰 질량이야. 그러면 2몰 질량 먼저 구할 거예요. 이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비례식이니까 0.4일 때 V는 X일 때 3 곱하기 25,000. 그러면 우선 X는 V분의 0.4 곱하기 25,000 이렇게 되죠? 네. 자, 근데 얘는 몇 몰의 질량이라고? 2몰 질량이라고. 이몰 질량. 그러므로 자, 약분하지 말고 그냥 쓸 거야. 그러므로 M의 원자량은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거니까 2V분의 0.4 곱하기 25,000이 나오잖아. 이게 M의 원자량 구한 거예요. 네. 그래, 원자량을 V가 포함된 식으로 표현한 거잖아. 이게 답이야. 음.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잖아. 아까 세 번째 문제. 네. 그리고 있지. 이 문제 다음에 4년인가 5년 후에 또 이 문제가 나왔어. 변형을 어. 시켜가. 그러면 그만큼
아까 유형 세 가지 풀어준 거 있잖아. 요 화학식이 세 가지야. MCl, MCl2, MCl3 이렇게 나오는 게 우선 가장 대표적인 유형 세 가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네. 됐니?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있어? 이 부피랑 분자수 관계는 다음에 배우나요? 아니, 부피하고 분자수 관계도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야. 아까 네. 주어진 식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너무 쉬워서 넘어가 버려. 아, 네. 그 식에서 부피 분자수로 따져주면 되잖아. 네.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한번 해봐도 되고. 그 네. 다음에 또 질문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20페이지 한번 봐봐. 20페이지에 보면은 두 가지 법칙이 나오죠. 네. 그 두 가지 법칙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 근데 이 두 가지 법칙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법칙이다. 그치? 뭐 질량보존의 법칙 배웠고 일정성분비의 법칙도 배웠었잖아. 네. 근데 이 두 가지 법칙이 중학교 때 배운 거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 법칙이 안 나와요, 따로. 근데 안 나와도 문제는 풀 줄 알아야 돼. 자,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법칙까지만 오늘 배울 거예요. 문제는 안 풀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법칙 한번 배워보자. 어떤 말인지. 자, 질량보존의 법칙의 가장 쉬운 첫 번째 의미는 있지. 반응 전 총질량은 반응 후 총질량하고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보존의 법칙의 두 번째 의미는 이거야.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에 이거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게 질량보존의 법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개수비가 의미하는 거 네 가지 써줬었죠. 네. 그 중에서 개수비가 의미하지 않는 게 뭐라 그랬지? 부피비. 아니야. 질량비였지. 네. 그치? 네. 질량비는 절대 아닌데 그 옆에 써준 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 거기 네. 뭐라고 써있는지 봐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그랬지.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기 봐봐.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대. 이게 중요하다고. 반응하는 질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같은 반응에서는
자, 반응하는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요. 질량비는 절대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말을 써줬어. 몰수비대로 또는 부피비대로. 자, 몰수비하고 부피비는 개수비로 반응시키는 거지. 네. 개수비야, 저거는 두 개는. 근데 반응하는 질량비 정해져 있으니까 질량비대로 반응한 후에 자, 반응물이 두 종류일 때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아야 돼요. 이게 일정성분비 법칙 때문이야. 자, 저 두 가지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응식에서 모든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잖아. 네. 근데 화학 반응식에 잘 봐. A2 기체, B2 기체가 C 기체를 만든다 그럴 때 요 A, B, C 개수 있죠? 네. 이 A, B, C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대 1대 1도 가능하고 1대 1대 2도 가능하고 1대 2대 1도 가능하고 1대 2대 2도 가능하고 1대 3대 2도 가능해요. 근데 특히 여기 봐봐 여기. 요 숫자는 C는 있지? 네. 3 이상수 안 나와. 3 이상수 안 나와. 어느 때만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 2가 붙어 있지? 네. 이런 경우에는 뒤쪽에 생성물이 한 종류일 때 개수는 3 이상수 안 나와. 답은 1 또는 2밖에 안 나와. 그거를 알아두면은 문제 풀 때 이게 바로 문제 푸는 센스가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는 거야. 자, 저런 개수 2가 붙는 경우에 C는 반드시 1 또는 2가 답이야. 자, 그래서 이런 거 봐봐. 수소 기체가 산소 기체하고 만나서 물을 만든다라고 할 때 봐봐. 여기 봐. 요거 개수 2밖에 안 나오잖아. 그리고 또 H2하고 Cl2가 만나면 이 HCl이 된다. 여기도 봐봐. 2가 붙었지. 네. 여기 2 나왔잖아. 2. 음. 이런 형태로 2가 붙는 경우만 C는 1 또는 2야. 그런데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는 점. A 기체가 B 기체하고 C를 만든다. 여기는 개수에 2가 안 붙어 있죠. 네. 2 이런 게 아니잖아. 이럴 때는 A, B, C는 아무 숫자나 다 나와. 만약 이런 식으로 1대 3대 5도 나올 수 있고 1대 1대 3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수도 다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럴 때 2가 붙으면은 개수 C는 1 또는 2밖에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매우 큰 도움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질량 보존과 일정성 분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 예를 가지고 해보자.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수증기를 만든다. 기체를 만드는 거야. 자, 개수비 얼마야? 2대 1대 2요. 2대 1대 2. 자, 요거는 자, 부피비는 또 얼마야? 그러면 2대 1대 2. 맞아요. 기체니까. 그러면 네. 몰수비는 또 얼마야? 2대 1대 2. 자, 2대 1대 2. 자, 몰이라고 하면은 실제 양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지? 네. 질량비를 따져보자. 질량비는 얼마일까? 자, 여기서 H는 1이고 O는 16이라는 게 주어지겠죠, 물론. 네. 그러면 자, 수소 2몰은 질량 얼마? 4. 그렇지, 4g.
질량비는. 오트는 몇 그램? 32, 32g이 반응하면 수증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36, 맞아요. 36g. 자, 질량비 봐봐. 4대 32대 36이니까 1대 8대 9니? 네,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반응하는 질량. 이게 1대 8대 9다. 이 비율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 그러면 잘 봐. 체면아 이제. 얘 1g하고 처음 질량이 얘 1g하고 얘 10g을 줬어. 네, 그러면 수증기는 몇 g이 나올까? 반응은 어떻게 해? 1g, 8g. 그렇지. 얘 1g, 얘 8g이 없어졌어. 네, 그러면 물은 몇 g 돼? 9g. 그래, 9g이 됐어. 반응 후 보자, 반응 후. 얘 2g 남았지? 네, 얘 9g 생겼지? 네, 자, 그러면 봐. 반응 전 처음 질량이 얼마야? 11g이요. 자, 반응 후 질량은 얼마야? 11g이요. 네, 이게 이거야. 질량 구조는 첫 번째. 반응 전 음, 11, 반응 후 11이지? 네, 두 번째가 뭔지 봐봐.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은 생성된 생성물의 총질량. 이게 여기에요. 1g하고 8g이 없어졌지? 네, 없어진 만큼 얘는 생겼지? 네, 그래, 이게 바로 두 번째야. 반응한 물질 1g, 8g의 총질량은 9g. 그쵸? 그리고 네, 생성된 물질 9g. 이게 두 번째예요. 무슨 음, 의미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으로는 1대 8대 9가 지켜졌지. 네, 그게 반응하는 질량비 1대 8대 9를 지켰으니까 일정 성분비 법칙도 지킨 거야. 음, 자,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질량을 이렇게 줬다고요. 처음 얘 2g을 주고 얘는 10g을 줬어. 자, 그러면 반응은 얼마나 할까? 1g, 8g. 얘 1g하고 얘 8g 없어지면 얘는 무조건 몇 g 생겨? 9g 생겨요. 9g 생겨요. 그러면 반응 후 봐봐. 얘 1g 남고 얘는 2g 남고 얘는 9g 생겼고. 그치? 네, 자, 2g하고 10g 다음에 얼마? 12g, 1g, 2g, 9g 다음에 얼마? 12g. 그리고 1g, 8g, 9g 1대 8대 9 지켰죠? 네, 맞았나? 네, 근데 선생님이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몰수 비대로, 부피 비대로, 질량 비대로 반응한 후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음, 종류만 남다 그랬지? 네, 근데 채민이는 두 종류 다 남았지? 네,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 테니까. 자, 수소 2g에 반응할 수 있는 산소는 몇 g이니? 16g. 16g이지. 네, 그래. 근데 10g밖에 없지. 네, 그러면 부족한 거잖아, 산소가. 네. 수소가 많은 거야. 그러면 얘 10g이 다 없어져요. 아, 10g이 다 없어지면 얘는 그거의 8분의 1이 없어지면 되잖아. 네, 얘는 1.25g이 없어. 음, 그러면 수증기는 몇 g 생겨? 무조건. 11.25g. 그렇지, 11.25g. 그리고 반응 후에 봐봐. 얘는 0.75g 남고 얘는 11.25g 생긴 거지. 네, 그러면 얘 2g, 10g 다음에 몇 g? 12g, 요거하고 요거 더해도 몇 g? 12g. 그 다음에 1대 8대 9 성립했죠. 네, 이렇게 풀어야 돼. 네, 그러니까
반응물 중에 어떤 하나는 다 반응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형태에서는 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네. 이해됐어요?